반도체는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분류를 해볼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겠지만 그 어떤 성질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하나는 진성 반도체고요, 두 번째는 외인성 반도체예요. 진성 반도체와 외인성 반도체, 무엇을 기준을 가지고 반도체를 나눈 것이냐? 여기에 불순물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불순물의 여부를 가지고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나눌 수가 있어요. 불순물의 여부를 가지고, 진성 반도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진짜 성질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태죠. 본래 참된 성질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거, 불순물이 없다는 거야. 불순물이 들어가 있지 않은 반도체가 진성 반도체라는 거고, 거기 외부로부터 들어간 어떤 성질이, 외부에서 기인한 어떤 성질이 들어간 반도체가 외인성 반도체,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불순물이 들어간 거야. 불순물이 들어간 반도체. 그래서 영어로 표현해 보자면, 진성 반도체는 우리가 인트린직 세마이컨덕터 그래요. 인트린직이란 말은 본질적인 그런 거야. 본질적인, 본래 내재의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인트린직 세마이컨덕터를 우리가 진성 반도체라고 얘기를 하고, 거기에 상대적인 개념으로 외인성 반도체는 익스트린직 이렇게 들어가요. 익스트린직. 영어로는 그냥 인트린직, 익스트린직, EX란 말이 이제 외부의 이런 뜻이니까 익스트린직 세마이컨덕터 이렇게 돼요. 자, 외부에서, 그러니까 무엇인가 지금 외부에서 들어갔다는 거죠. 외부에서 무엇이 들어간 거냐면 불순물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impurity. impurity란 말은 이제 불순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진성 반도체의 뜻을 살펴보면, 퓨어한 세마이컨덕터다. 그냥 쉽게 생각하면 퓨어 세마이컨덕터고요. 무엇이 없는 상태냐면 impurity 애톰이 없는 거예요. 불순물에 어떤 불순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불순물이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뭐 더럽게 뭐가 때가 꼈다 뭐 이런 생각보다는 순수한 그런 상태에다가 우리가 또 어떠한 다른 원자들을 이렇게 추가를 해서 그 추가된 원자에 의해서 얘네들의 성질이 바뀌어지는데, 그런 것들이 없다라는 거죠. 여기서 진성, 뭐 impurity, 불순물이라는 개념을 뭔가 우리가 아주 부정적인 의미로 막 더럽고 막 이런 거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무엇인가 순혈통으로 이렇게 딱 본래 그 상태로 들어가 있느냐, 아니면 거기에 외부에서 무엇인가 이렇게 의도적으로 넣어줘서 성질을 바꿨느냐, 그런 의미를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에 의해서 무엇이 발생했냐면 레티스 디펙트가 발생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거야. 레티스 디펙트라고 한다면 무엇인가 여기에 얘네들이 하나도 흠 잡지 않을 정도로 얘네들이 완벽한 그 어떤 결정 구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불순물에 의해서 그런 결정 구조들이 깨졌느냐 깨지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살펴보는데, 진성 반도체는 깨지지 않았다는 거죠. 레티스에 디펙트가 없다는 거야. 디펙트라고 하면 어떤 결합들이 깨져 있는 그런 상태가 없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오더드 상태로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자, 진성 반도체의 성질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얘네들의 성질을 살펴보면은 우리가 온도에 따라서도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되는지를 살펴보는데, 온도 대표적인 두 개가 T = 0K인 거죠. 온도가 외부로부터 에너지가 주어져 있지 않은, 열 에너지가 주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진성 반도체에서는 가전자대의 모든 에너지 상태가 전자로 채워져 있다.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그런 반도체들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뭐 P타입 반도체다, N타입 반도체다라는 거 말고 그냥 반도체의 그냥 성질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설명드렸을 때는 그게 대부분 진성 반도체인 경우가 많아요. 앞에서 설명드렸던 반도체의 성질들은 진성 반도체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P타입 반도체 혹은 N타입 반도체는 진성 반도체가 아니야. 그걸 두 개를 제외하고 나서는 그냥 일반적인 앞에서 설명을 드렸던 것들은 다 여러분들이 진성 반도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까지 여러분 머릿속에 이 수업을 통해서 배웠던 반도체는 그냥 진성 반도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에 대해 설명하는 거니까. 그래서 에너지가 주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모든 에너지 상태가 전자로 채워져 있는 거죠. 낮은 에너지부터. 그리고 전도대의 모든 에너지는 이제
전자의 빈 상태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컨덕션 밴드의 가장 낮은 에너지 EC, 밸런스 밴드의 가장 높은 에너지 EV라고 한다면 여기를 우리가 에너지 갭이다라고 표현을 해주게 되면 전자들은 대부분 어디에 존재를 하냐면 여기에 이렇게 존재를 하는 이게 되는 상태야. 위에는 전자가 없어요. 이렇게 올라가지가 않았어. 왜 올라가지가 않았냐면 지금 T 이꼴 0K니까 0K니까 올라가지가 않은 거야. 하나라도 올라가지가 않은 거죠. 그건 장담을 할 수 있는 거야. T 이꼴 0K 이상이다라고 하면은 몇 개가 올라갔는지를 몰라. 그렇지만 올라간 것이 있겠거니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들이 온도가 0K 이상으로 올라감에 따라서 얘네들이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컨덕션 밴드의 가장 낮은 에너지, 밸런스 밴드의 가장 높은 에너지, 여기 전자들이 이렇게 있는 상태가 되는데 여기서 얘네들이 외부로부터 T 이꼴 0K 이상이 되다 보면 얘들이 올라가는 애들이 발생하는 거죠. 올라가게 되면 아래쪽에는 뭐가 되냐면 홀이 되는 거죠. 홀이 되는 거고 여기는 일렉트론이 되는 거. 근데 이런 일렉트론이 이제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을 홀과 일렉트론이 홀이 하나 생기게 되면 일렉트론이 하나 생기게 되는 거죠. 이 홀 빈자리가 있었네. 빈자리가 있다는 얘기는 예전에는 빈자리가 없었는데 빈자리가 있었다는 얘기는 분명히 이 빈자리에 앉았던 친구가 어디론가 가가지고 아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상태가 됐겠거니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일렉트론과 홀이 한꺼번에 생성이 돼서 얘네들을 뭐라고 하냐면 일렉트론 홀 페어라고 합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말로는 쌍이죠. 그래서 얘를 전자 전공 쌍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일렉트론 홀 페어가 생성됐다. 영어로는 제너레이션. 일렉트론 홀 페어 제너레이션이 발생한 거야. 여기 전자와 전공의 쌍이 생성됐다. 무엇에 의해서 생성된 거냐면 열 에너지. T 이꼴 0K. 열 에너지에 의해서 올라간 거죠. 이렇게. 그래서 진성 반도체의 성질 중에 하나, 일렉트론이 100개가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지금 전자들은 다 어디서 온 거냐면 밸런스 밴드에 있는 전자들이 올라온 거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올라오고 나서 그 빈자리들은 몇 개 있을 거다? 100개. 그래서 빈자리들이 우리가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홀이라고 얘기하니까 100개, 100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전도대의 전자수와 가전자대의 전공수는 항상 같아요. 이렇게 전도대의 전자수를 우리가 N0라고 표현하고 농도, 가전자의 전공수, 그리고 이것들을 어떤 부피로 나눠주게 되면 얘네들을 P0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농도로서 얘네들이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뒷부분에 그런 내용들은 설명할게요. 사실 제가 수라는 얘기와 그리고 어떤 농도를 유사하게 비슷하게 설명드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다른 거지만 제가 수가 같다라는 얘기는 것은 단위 부피당 수가 같다는 얘기인 거죠. 여기에도 단위 부피당 수가 같다. 그러니까 농도의 개념과 거의 일치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이 되게 중요한데요. 이 그림이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그림을 그렸을 때 두 가지 그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하나는 뭐의 그림이었냐면 GCE 뭐 이런 그림 제가 설명드렸었고 앞에서 또 하나는 GVE 이런 그림 설명드렸고 앞에 부분의 내용들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하나 그림은 뭐냐면 페르미디라 확률 함수 그리고 1 페르미디라 확률 함수 얘네들은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그림을 그리게 되면 지금 왼쪽에 보시는 이 그림처럼 표시가 될 수 있어요. 이 그림을 표시하는 이유는 이 두 가지에 의해서 무엇이 만들어지냐면 농도가 만들어진 거야. 전자 혹은 전공의 농도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수식으로 계산하지 않고 개념적으로 우리가 그래프를 통해서 전자 전공의 농도를 그래프로 표시하는 방법이 지금 보시는 왼쪽에 있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림을 그리는지 각각의 그림들은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내용들을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지금은 이제 대략적으로 간단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그릴 때 중요한 거는 우리가 보통 y 콜 ax 이렇게 표현을 해줄 때, 그렇죠? 이렇게 표현했을 때 이렇게 표현한 거죠. y는 fx입니다.
라고 표현해주고 여기 ax 이렇게 표현을 만약에 해준다. 일반적인 함수꼴. 요거를 그림을 그리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림을 어떻게 그리냐면 우리의 인식 속에 x는 항상 이렇게 가로로 된 축이고 y는 세로로 되는 축이다.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 그림을 그리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냥 뭐 이렇게 그림을 그리겠죠. 자,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데 사실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이 그림들은 요 그래프들은 요 함수들은 뭐에 대한 함수냐면 E에 대한 함수야. 이 의미가 E가 의미하는 거는 전자의 에너지,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를 의미하는 거고. 그런데 전자의 에너지를 우리가 앞서서 설명드릴 때 에너지가 높다 낮다라는 개념으로서 에너지가 높다 낮다라는 개념으로서 우리가 보통 그림을 그릴 때도 이렇게 그리죠. 이렇게 컨덕션 밴드, 밸런스 밴드 뭐 이렇게 그림을 그릴 때 요게 의미하는 게 뭔데? 요게 어떤 에너지인 거죠. 에너지. 그래서 뭐냐면 즉 에너지의 개념은 우리가 세로로 그릴 때 조금 더 그림이 편하다는 거예요. 세로로 그림을 그릴 때 편하다. 그래서 앞에서 이 양자상태 밀도함수와 페르미-디락 확률 분포 함수들을 E에 대해서 괄호로 그리지 않고 이 E를 세로로 만들어주는 거야. 이렇게 세로로 만들어서 이렇게 그래프를 만들어준 거고요. 이렇게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가로로 그려준 다음에 X와 Y를 서로 상호 교환을 해주면은 상호 교환을 해주게 되면 우리가 X축과 Y축을 대칭할 수 있죠. 바꿀 수가 있죠. 그런 개념은 우리가 보통 Y 콜 X에 대칭을 시켜주면은 우리가 축들을 서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왼쪽에 보는 그래프들은 이제 그런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요 그래프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요 그래프는 지금 E라는 개념이 전자의 에너지인데 어디로 되어 있냐면 세로축으로 되어 있어요. 세로축 E. 자, 전자의 에너지. 세로축으로 되어 있고 자 여기서 GCE라고 하는 컨덕션 밴드에서 양자 상태 밀도 함수가 어떻게 되는지는 그래프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요것도 앞에 부분에 대해 요 식이 있거든요. 요 식을 여러분들이 앞에 부분에서 참고를 해서 그림을 그리는 것을 한번 살펴보시면 돼요. 요것도 밸런스 밴드에서 양자 상태 밀도 함수 이렇게 앞에 부분에 되어 있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이렇게 그림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친구들은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이것들은 어떤 의미와 비슷하냐면 의자의 개수. 그래서 의자라고 말하는 표현이 의자의 개수라고 제가 말하는 물리적으로 정확하게 사실은 오류가 많지만 의자라는 것이 우리가 density of state의 개념으로 생각한 거야. 자, 의자의 개수 즉 에너지 레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스테이트들이 커진다. 어디 이상? 컨덕션 밴드 EC 이상으로 갈수록 이런 그림이 되는 거고 밸런스 밴드에서는 이렇게 스테이트가 이렇게 된다라는 그림들을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주고요. 자 이제 의자의 개수를 구했으니까 여러분의 출석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몇 명 왔는지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 줄에서 몇 명 왔는지를 계산해 주기 위해서는 의자의 개수에다가 그 의자들이 여러분들로 차 있을 확률을 구해야 되는 거죠. 출석률을 구해야 되는 거지. 좀 편하게 설명드리려고요.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의자의 개수에 대해서 그림을 그렸으니까 이번에 우리가 그림이 필요한 그림은 출석률에 대한 그림이 필요한 거죠. 즉, 출석률이라는 그림이 지금은 전자의 분포 그 확률 함수죠. 전자의 특정 에너지, 전자의 에너지가 존재할 확률들을 구하는 건데 그것이 바로 페르미-디락 확률 함수인 거죠. 이거. 이 함수를 이제 구해야 돼요. 그림을 그려서 두 개를 곱해주면 된다는 거야. 앞에 거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래서 두 번째 그림을 그리는데 그거는 어떻게 그리냐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집니다. 이렇게 그려져요. 여러분의 인식을 돕고자 만약에 지금 이렇게 무너져 있는 상태예요. 아, 요걸 봐서 이건 지금 확실히 t가 0k 이상이구나 이렇게 돼요. 만약에 0k 이상이 아닌 경우에는 이 그림이 어떻게 됐어야 되냐면 이렇게 꺾여졌어야 되죠. 이렇게 꺾여졌어야 되죠. 파란색으로 표시해 볼게요. 이렇게 꺾여졌어야 돼요. 아까 그림에서는 뭔가 이렇게 꺾여진 부분이
X축으로 되어 있었으니까 그렇지만 그걸 X와 Y에 서로 대칭 상태로 해주게 되면 이제 그 그림이 되는데 이렇게 꺾여진 모습이 이렇게 무너진 거죠. 이렇게 무너진 상태가 됐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표시가 된 거고요.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려준 다음에 그 다음 해야 될 일은 곱하기예요. 곱하기. 곱하기는 여러분들이 눈대중으로 그냥 곱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곱해주면 돼. 자, 그러면 이제 곱해줄게요. 곱해주면 일단은 첫 번째 확실한 거는 이 두 개 중에서 의자의 개수가 0인 곳이 있어. 의자의 개수가 0인 곳은 어디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의자의 개수가 0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뭔가를 곱해도 값이 0이죠. 그래서 요 그림을 요 축을 상태에서 이 오른쪽에다가 그 결과 그 그림들을 제가 이제 그림을 그려 넣으려고 하는데 이쪽에는 아무 그림도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자, 어디서만 존재를 하냐면 이제 여기서부터 의자가 존재하는 여기서부터 계산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빨간색, 붉은색 그래프와 여기에 페르미-디락 확률 함수를 여러분들이 계산해 주게 되면 이렇게 볼록한 함수가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요. 또 반대로 또 요 아래쪽에서도 그 볼록한 함수가 이렇게 표현이 돼요. 아래쪽에서는 요 값과 무엇을 곱해줘야 되냐면 1에서 값을 빼줘야 돼요. 여기서 1에서 빼준 값은 여기는 값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여기서는 계속 이렇게 계산해 주니까 그런데 요 올라가는 값이 아니라 1이라는 여기 기준으로 1이라는 값에서 빼준 요 값을 여러분들이 계산해 주게 되면 이렇게 볼록한 함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볼록한 함수의 모습들은 이렇게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걸로 표현할 수 있고 그것들의 총 합을 구해야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총 합은 우리가 여기서 이것들을 적분해 주면 돼요. 어떤 구간에서 요 구간에서 요 구간까지 다 적분을 해주게 되면 요 넓이가 나오는 게 되는 거고 넓이가 바로 홀의 농도 아래쪽에서는 위에 쪽에서는 일렉트론의 농도가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